그리고 지금 또 눈길을 끄는 게 보도가 나왔던 게 오늘 8월 30일인데 맨 처음에 8월 31일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부부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할 거다 이런 네. 내용도 있었고 아니다 내일이다 9월 1일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니까 8월 네. 31일 오늘은 아닌 것 오늘은 같고요. 아니다. 예. 조만간에는 가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간다. 이제 그 한남동 공간 네. 관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게 되면 뭐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좀 짧아지고 교통 체증도 풀릴 거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권 출범 전에 인수위 시절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용산 이전 문제가 계속 주목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도 좀 바뀌는 모습 어디에 살다가 갈 것인지 이것도 좀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이 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혼란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대통령 간제 문제는 그야말로 졸속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죠. 네. 우왕좌왕하는 것들. 최초에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맞아요. 쓰겠다라고 맞아요. 인수위에서 예. 발표했잖아요. 그랬죠. 그러고 나서 빨리 육군 참모총장을 쫓아냈어요. 빨리. 그리고 리모델링 하려고 보니까 협소하고 뭐 낡아서 안 되겠다. 네. 외교부 장관 공간을 써야 되겠다. 또 발표를 했잖아요. 외교부 장관 공간은 외교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활동 공간인데 외교부 장관을 나가게 하고 예. 그걸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이어서 해병대 사령관 공간도 쫓아냈어요. 거기 또 써야 되겠다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우왕좌왕한 것이죠. 그리고 해병대 지금은 확인을 해보니까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는 경호처 요원들이 사는 것 같고 예. 해병대 사령관 공간에는 경호처장 김용현 경호처장이 사는 것 같아요. 네. 해병대 사령관을 쫓아내고 공간을 쫓아내고 경호처장이 산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죠. 네. 전에 청와대 시스템에서는 경호처장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 경내에 살지 않았어요. 대통령 청와대 밖에 살았거든요. 네. 굳이 해병대 사령관을 쫓아내고 경호처장이 거기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그때도 보십시오. 그런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최초에는 한 달 이내 들어갈 수 있다.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다가 맞아요. 한 달이 안 되니까 8월 달 휴가 끝나면 들어가겠다 했는데 네, 네. 휴가 끝나고도 다 안 돼서 지금 한 9월에. 3, 4개월 돼서 지금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해병대 사령관을 쫓아낼 때도 5일 만에 쫓아냈어요. 갑자기 거기는 나가라. 해병대 사령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5일 일주일 내에 비우라고 하니까 너무나 황당했고 그래서 일반 간부들이 사는 아파트 동빙고에 이렇게 이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서울 지역 어느 아파트를 주고 그 아주 해병대 사령관도 거기서 외교 활동을 해요. 군사 외교 활동을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쫓아내서 황당했는데 이렇게 늦게 갈 것 같으면은 한 2, 그러니까요. 3개월 두고 나가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 마스터 플랜 없이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네. 거기에서 그 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고충이 말이 아닌 것이죠. 예. 네. 뭐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그것만이 모습인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거기 경호를 울타리 경호를 원래 그 경찰이 해야 되는데 이번엔 군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거기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뭐 군수뇌부가 있을 때야 살았죠. 당연히 거기 이지대 울타리 경계를 헌병에서 했었거든요. 군사 경찰에서 네. 그 군에서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시스템이 바뀌면은 경찰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는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들과 민간인들과 접점이잖아요. 그렇네요. 민간인과의 접점은 경찰이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군은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민간인 접점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은 군인이 총을 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조치를 잘 못하거든요. 아. 경찰이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지금 군이 하는데 그러면 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군 막사가 그 안에 하나 있는데 생활관이 부족해요. 그래서 컨테이너 생활관을 만들어 일부 갖다 놓고 쓴다고 해요.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이나 경호실 요원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진작 가장 고생하는 우리 울타리를 경계하는 우리 장병들은 네. 컨테이너 막사에서 쓰는 인원이 일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장기적으로 네. 이런 것들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했다 그러면 혼선도 없고 계획대로 딱딱 맞아서 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도 계속 미뤄지고 하면서 입주가 늦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공사 관저 네, 이 공사 누가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국정조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다가 월요일 이제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나왔던 것도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관저에 헬기장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 문제 예.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 거기서 이준석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말이 달라가지고 이게 음. 어떻게 된 거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통령 간저 지역엔 헬기장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비상시에 헬기로 거길 이탈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거기가 시위대가 시위대로 와서 예. 그 고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로 고립이 될 수가 있잖아요. 비상 상황이 이번에 있을 수 집중호우 왔을 때 아크로비타 고립이 됐는데 뭐 헬기를 네, 뭐 띄우느냐 마느냐 이런 네. 논란이 됐었잖아요. 대통령은 항상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데 한남동 공간 지역은 헬기장이 없어요 원래. 원래 제가 없었죠. 연합사 부사령관 당시 거기 살았습니다. 맞아요. 거기가 사실 협소예요. 네. 그래서 헬기장이 없어서 제가 헬기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국방부 장관한테 그 질의를 했었죠. 헬기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헬기장이 없는 것이 맞다. 네. 하지만은 빨리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에서 막 언론에서 그걸 여러 매체에서 다루니 네. 그 대통령실에서 급거 그날 저녁에 문자 메시지를 뿌린 것 같아요. 아하. 비상상황실에는 예. 헬기를 내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다라고.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헬기장 정규 헬기장은 없어요. 단지 거기 간자 앞이 보면 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잔디밭도 있고 네. 거기에 일부 나무를 치고 비상시는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 답변을 듣긴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가면은 헬기장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갑자기 한자가 발생한다든가 헬기를 띄울 수는 있습니다. 운동장에 네. 내릴 수 있죠. 음. 그런 사항과 똑같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네. 대통령 관저는 정규 헬기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헬기 내릴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럼 테스트를 해봤는지 훈련을 해봤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한 번도 헬기 내리는 이착륙 훈련을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도. 만약에 그게 하게 되면 그 바람 때문에 그 건물이 간저 건물이 망가질 확률이 있고 또 거기 나무나 이런 거. 안테나라든가 예. 이런 선들이 날아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헬기 바람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거기 헬기장이 있어야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실험을 여러 번 해보고 훈련을 여러 번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이 입주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 번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한 것들을 얘기한다면은 제가 믿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저 정도 공간이면 헬기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안 그러다 되는데. 조종사 와서 헬기 내릴 수 있느냐 보니까 내릴 수 있다 하더라. 이 정도예요. 운동장 있잖아요. 학교 어느 예, 학교든지 대다수는 내릴 수 있습니다. 운동장만 운동장에 있으면 되니까. 예. 그 정도 공간이면은 그 답변과 똑같죠. 우리 초등학교는 헬기장 없는데 헬기 내릴 수 내릴 수 있다 하는 있으니까.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대통령 간저는 정규 헬기장이 있어야 되겠죠. 안전하고 언제든지 그렇죠. 헬기가 앉아서 대기할 대기할 정도로 수, 예. 예. 필요시는 위기가 가까이 온다든가 할 때는 아예 거기 착륙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대부분 대통령 그 실 앞에는 네. 비상대기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헬기를 우리 차량도 항상 그 문 앞에 대기 시켜 놓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든 그런 할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헬기가 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헬기장은 없는 게 맞는 거네요. 네네. 들어보면. 그리고 국방부 장관 공간이 네. 바로 간제 바로 밑에 있어요.
같은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너무 잘하니까 헬기장 없더라고 시인을 했는데 그걸 네. 궁색한 별명을 하는 거잖아요. 아. 헬기장 없는 것을 없다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답변하면 될 텐데 네. 그렇지만은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하면 될 텐데 마치 비상시는 헬기를 내릴 수 있게 야. 준비하고 있다 하니까 국민들은 착각하잖아요. 아 거기 정규 헬기장이 있구나 이렇게.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다. 예, 아, 예.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설명은 우리가 묻는 것은 헬기장, 네. 정말 완벽하게 갖춰진 헬기장, 대통령이 비상 상황에 쓸 수 있는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헬기장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비상 상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한정에서 네. 맞지가 않는다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헬기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타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꼼꼼하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계속 지적이 나오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없이 하다 하나하나, 보니까 네. 문제가 생기면은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하고 낼 수 있다. 또 그것을 또 주워 담지 못하니까 네. 또 거짓말하고 또는 뭐 다른 무리수를 뜨고 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관저를 옮기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오게 되면서 사저에서 출퇴근했잖아요. 네. 출퇴근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우 이 교통체증 어떻게라고 걱정도 하시고 실제로 교통체증 때문에 곤란함을 겪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출퇴근하다 보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경찰 경력 이것도 좀 많이 동원이 됐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회에서 행안부에 자료 요구를 한 거를 보니까 한 700명 정도 소요된다라고 해요. 기존에는 한 400명 정도였는데 네.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0%에서 80% 경찰이 더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청와대에 있을 땐 한 곳에 다 있으니까 소요가 많지 않은데 네. 지금은 두 군데잖아요. 관저 지역과 대통령 집무실 지역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경호라든가 하는 또 교통 통제하는 경찰 뭐 해서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이 소요가 많이 됨으로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경찰 300명 더 늘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근무해야 되는 경찰이 거기 와서 근무하게 되니까 그런 치안의 공백도 일어날 수가 있고 네. 또 아마 경찰들 내부에서는 그런 불만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야근해야죠. 뭐 갑자기 불려가서 교통 통제해야죠. 이런 시스템이니까 참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옮기지 않았으면은 네.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네.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교통 통제하고 뭐 또 여러 가지 그 핸드폰이라든가 전파 방해 이런 영향도 받고 그러죠. 네.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불편을 감수하고 옮겼는데 이제 사저에서 관저로 가게 되면은 뭐 거리는 줄어든다고 하니까 네. 좀 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대통령이 거기 살지 않습니까? 네. 살면 국가 이제 원수로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방공망이나 아니면 경호나 경비나 이런 게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과연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을까? 네.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대비가 아직 저는 완성이 안 됐다고 봐요. 물론 정확한 답변은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요? 답변은 안 하고 있지만은 네. 왜냐하면 거기가 간접으로부터 그 경계 울타리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경계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다 보강을 해야 되는데 CCTV 정도만 보강을 한 것 같고 네. 울타리에 거기 본 강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그 합참의장 군 수뇌부 외교부 장관이 있을 때 경호 시스템과 네. 대통령이 있을 때는 다르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아주 근본적으로는 아직 못한 것 같고 아유. 그런 공중으로부터 위협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드론이라든가 또는 네. 이런 것들 그럼 드론을 잡는 레이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 방공진지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강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아주 제대로 덜 된 것 같아요. 일부 이동식 드론 레이더 이런 거는 설치한 것 같고 네. 그래 물론 그런 것들은 보안이기 때문에 제대로 발표를 못 하겠지만은 저는 국민적으로 지금 한남동 관저 이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건 계략적인 거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거기 가면은 이제 경호나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됐다. 또는 뭐 헬기장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뭐 이렇게 해서 방법을 강구했다. 또 뭐 이런 것들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조용히 해버리잖아요. 더 그러니까- 큰 것이 하나 또 있어요. 네. 시민 불편. 시민 불편.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오늘부터 거기가 군사 보호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맞아요. 확인을 해봤더니 맞더라고요. 오늘 31일 00시부터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네. 그 전에는 군수 내부가 있어도 거기는 군사 시설이긴 해도 아. 서울 시내에 있기 때문에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번엔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주변 한남동 주변의 시민들의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군사 보호구역 주변에 건물을 짓는다 할 때는 옛날에 건물 허가만 받으면 되잖아요. 네. 이제는 군으로부터 작전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작전성 검토는 군에서 이 건물은 몇 층까지 된다 안 된다, 지을 수 있다 없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간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고층 빌딩을 못 짓고 또 경계 초소로부터 앞에 막는다 하면은 막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 못 짓게 해요. 네.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못 짓는다든가 그래서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군사 보호 시설 구역으로 지정되니까 건물을 제대로 못 지으니까 네. 그 지역 건물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점점 풀어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전방 지역이라든가 군부대 시설이 군사 보호 구역인데 그 주변을 네. 점점 시민들의 요청,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풀어줬거든요. 풀어주는데, 문재인 예.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많이 풀었는데 서울 정중앙인 한남동에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만든 거죠. 또 이것은 인수위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할 때 네.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앞으로 이런 재산권 침해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제기를 했더니 추가 규제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군사 보호 구역을 정하는 것 자체가 예. 규제입니다. 작전성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그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에서 못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규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주변에 보면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네. 예. 이런 것도 아마 네. 청와대가 거기 있기 때문에 효자동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네. 이게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고 한남동에서도 높은 건물 네. 이런 보안상의 위해가 될 만한 건물들은 못 짓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게 된다. 네, 그렇죠. 이거- 청와대에 있을 때는 네. 거기 20m인가 4층에서 5층까지만 제한돼 있어요. 그때 제한은 세 가지 때문입니다. 네.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경복궁. 문화재 그리고 뒤에 부각산이 있어서 네. 자연경관 훼손이 되면 안 돼서 훼손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대통령실이 있고 하니까 네. 그 세 가지 때문에 규제를 했어요. 근데 이쪽 한남동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도 아니고 그렇죠. 자연경관 훼손 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군사 보호구역 목적상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보면 주변에 빌딩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겠죠. 야, 이거 그 지역 주민들이 다시 또 이거 듣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또 네. 화가 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예, 야, 이런 문제까지 인수위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게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